네, 지금까지는 그 대통령에 대한 국회 견제 수단을 이제 알아봤어요. 근데 요번에는 행정부, 행정부에 대한 국회 견제 수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정감사, 국정조사가 있을 수 있어요. 먼저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국회의 행정부 감시, 감독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따라서 정치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관료들의 행위에 대해서 유권자를 대신해서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행정부 관료들에 대한 이제 국회 차원의 이제 견제가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국회 행정부에 대한 감시 감독 제도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대정부 질문.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국정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아, 이 국정감사는 헌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 국회 행정부에 대한 제도적 수단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61조에 따라서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기간 중에 20일 정도에 걸쳐서 국정감사를 실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원회별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그 상임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상임위원회, 이 각각의 상임위원회는 행정부의 구조에 1대1 대응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그래서 그 행정부처의 교육부가 있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부처의 국방부가 있으면 상임위원회는 국방위원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행정부처와 1대1로 대응하는 상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행정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육부, 이 행정부 내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그럼 어디가 해요? 어떤 상임위원회가 해요? 교육위원회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국정감사의 대상 기관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법률에 의해 설치된 모든 국가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정부가 출연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 국정감사의 이 사례를 예로 든다라면 총 7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가 됐어요. 굉장히 많죠. 20일이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에 총 753개의 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요구를 해서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의 숫자가 총 4,181명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이 국정감사는 이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맨 먼저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다가오게 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 계획서라고 하는 것들을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계획서 안에는 자, 올해는 어떤 기관을 우리가 감사를 할까라고 하는 그 이 대상 기관의 명단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요런 기관들은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되게 뭐 10개 이상의 그 이 대상 기관들이 있다라면 이 각각은 언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될 건지 그 스케줄도 같이 포함을 시킨 국정감사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회의에 보내게 돼요. 국회 본회의에.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이것이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것은 다 그냥 일반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계획한 것들은 그냥 본회의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승인이 되는 거죠. 뭐 이거 거부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뭐 이 감사 대상 기관에 "자 우리가 당신들 지금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요러한 자료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보내시오." 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제 증인들 출석 요구를 이제 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트럭 2대분이 어떤 한 그 대상 이 감사 대상 기관에서 "자료들을 다 보내."라고 인제 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복사를 하고 뭐 해서 뭐 트럭 두 대분이 인제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감사를 받는 대상 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것들을 다 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리를 해서 의원 사무실에 인제 갖다 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걸 과연 이들이 다 볼까? 트럭 2대분을 어떻게 이들이 다 보겠어요, 그 짧은 기간에. 근데 뭐 아무튼 예 그래서 7일 전까지 자료 제출 요구 그다음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인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인제 국정감사가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인제 다 끝나고 나면 위원회별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을 하고 본회의 의결로 채택이 돼요. 근데 만약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상 기관에게 시정하거나 처리할 것을 요구할 때가 있겠죠. 뭔가 잘못된 것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꿔라." 예? 라고 인제 이 감사 자리에 국정감사 자리에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땐 이제 고런 경우가 발생했을 땐 그 해당 기관은 이와 관련한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아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우리와 같은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뭐 딱 날을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하는 이런 국정감사와 같은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우리나라는 이런 국정감사와 같은 제도를 가지게 됐느냐? 왜 그걸 국회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됐느냐 하는 건데 사실 행정부를 인제 감사하는 예? 감사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기관은 사실 감사원이에요. 감사원이다라는 거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감사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입법부에 소속되어 있어요. 입법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감사원이 이제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행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감사원이 과연 제대로 된 행정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걸 하려고 해도 제대로 못하게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국회가 이런 국정감사를 하게 만든 겁니다. 감사원이 행정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러면 그럼 그 제대로 그럼 그 행정부를 감사를 누가 해야 되는 거냐? 국회가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인제 국회가 이런 국정감사를 하게 됐다라는 거고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와 인제 어떻게 다르냐 이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됐을 때 하는 거예요.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 모든 것들을 다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살펴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냥 고것만을 비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 문제가 발견됐을 때 고것을 조사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인제 국정조사다라고 인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런 측면에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는 차이가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 국정조사 인제 이 근거 그러니까 이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인제 나와 있는데 조사를 원하는 의원이 조사의 목적 그다음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제 국회의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럼 이제 본회의의 승인,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이제 국정조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뭐 쉽게 문제가 발생했으면 국정조사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회의에 본회의에 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상정이 되기 위해선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국정조사는 대충 누가 하자고 주장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여당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보호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국정조사는 행정부에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정조사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하자고 하는 걸까요? 야당이 보통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부를 행정부와 대통령을 이제 공격하고 비판할 목적으로 이제 이것을 하려고 이제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당은 순순히 받아들이겠어요, 이거를?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걸 못해. 국정조사 이걸 왜 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일들이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간의 합의가 잘 이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거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의 승인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국정조사를 그러니까 실시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국정조사를 하는 그 내내 정파 간 공방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그 국회 차원의 어떤 합의된 결론들을 만들어내서 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견이 됐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시정해야 된다라는 국회 차원의 그런 합의된 그 어떤 결정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야가 나누어져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 보고서 자체를 채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정감사, 국정조사 뭐 행정부를 국회가 견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인제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국정감사의 경우 일단 감사 대상 기간이 너무 많아요. 그냥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20일. 네. 어때요? 국정감사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졸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한계는 국정조사를 통해 그 국정감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겠네요.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국정감사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때요?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국정조사를 하기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한계는 뭐냐 하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모두 결국 행정부가 국회에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국회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겠어요? 자기들한테 불리한 자료를 "자 보세요."라고 갖다 제출을 하겠습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자료만 갖다 주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론 국정감사나 조사 자체가 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변질돼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이다라는 거죠. 야당은 근거 없는 폭로, 무분별한 행정부 깎아내리기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여당은 무조건적인 행정부 감싸기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근거 없는 폭로, 일단 터트리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일단 터트리는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